셧다운이 35일을 넘기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으로 시작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트럼프는 핵폭탄급 조항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셧다운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증시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국방이나 항공관제처럼 필수 부서는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나머지 비필수 인력은 전원 강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5년 11월 6일 기준 셧다운은 35일을 돌파하며 트럼프 본인의 과거 기록을 넘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층에 대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정확히는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입니다. 이 보조금은 원래 연방 빈곤선 100개에서 400% 수준의 중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계층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고, 이 조치가 2025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이 불발되면 연소득 3억 원 수준의 고소득 4인 가구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고소득 지지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예산 낭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업급여 청구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무급 상태의 연방 공무원은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청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가 소급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급 임금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 이후 모든 셧다운에서 의회가 합의해 지급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정치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이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공화당이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과반보다 많은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 중단이 어렵죠. 이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점족수를 51표로 낮추는 핵 옵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종론이 큽니다. 내년 중간선거 이후 정권이 바뀔 경우 민주당이 이 수단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셧다운 때는 GDP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낮아졌고 소비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일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S&P 500은 5일 이내 셧다운에서는 1% 내외로 움직였지만 10일 이상 이어질 경우 평균 2%, 많게는 10%까지 하락했습니다. 2018년 35일 셧다운 당시엔 19.8%까지 급락했죠. 하지만 모두 셧다운 종료 후에는 결국 회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